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1년 후인 1484년에는 만스펠트로 이사했지요. 그리고 만스펠트에서 1488년부터 96년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1497년에는 1년간 마그데부르크에서 공부했는데요. 마그데부르크는 만스펠트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져 있지요. 양질의 교육을 바라는 부친의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대성당 학교를 다니며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공동생활 형제단의 경건한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마그데부르크 유학 기간은 1년으로 그쳤습니다. 부모는 경제적 이유로 루터를 1498년 아이젠하흐로 보냈지요. 이곳에는 외가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3년간 성 게오르크 사제학교를 다녔고요. 대학 진학을 위한 기본 교육 과정을 이곳에서 마쳤습니다. 루터는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에 적어도 4개의 도시, 아이슬레벤, 만스펠트, 마그데부르크, 그리고 아이젠하흐를 경험한 것이죠. 오늘은 어린 루터의 마지막 발자취가 담긴 아이젠하흐를 소개합니다. 루터가 청소년기의 마지막 시절을 보낸 아이젠하흐는 중부의 튀링겐주에 속해 있습니다. 튀링겐 전체가 루터의 나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중세에는 4천여 명 정도가 살았고요. 현재는 4만 5천여 명의 인구를 가진 중요한 루터 도시들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행정명칭에 루터 도시가 공식적으로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루터는 1498년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1501년 에어포르트 대학으로 가기까지 이 도시에 머물렀지요. 당시 다니던 성 게오르크 학교는 교회 부속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친척들 역시 가난해서 루터는 학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게오르크 시립교회에서 아동 합창단의 일원으로 노래했지요. 루터는 나중에 몇 번 더 아이젠하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 가는 길에 들려 설교했고요. 5월 2일 돌아오는 길에도 이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1529년에도 다시 들리는데요. 성찬 논쟁을 위해 마르부르크로 가는 길에 쉬어갔습니다. 1540년에는 3주간 교구장인 유스투스 메니우스 집에 머물렀지요. 루터는 하이니 샬베와 콘나트 코타의 집에서 하숙했는데요. 샬베는 1495년부터 99년까지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콘나트 코타의 부인은 샬베 시장의 딸인 우르술라이고요. 서로 유대 관계가 있는 가문이지요. 루터의 외가인 린데만 가문과도 유대 관계가 깊었습니다. 콘나트 코타의 집은 현재 루터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흐의 목조주택 중 가장 오래된 고택이죠. 당시 루터가 사용한 방도 있습니다. 이 집은 1944년 폭격으로 파괴된 후 1956년 복원했고요. 2013년부터 15년까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옆 부지를 구입해 박물관을 확장했지요. 안내데스크와 기념품 가게도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루터는 1521년 바르트부르크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경을 주제로 내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과 교육에 끼친 루터의 삶과 영향을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서면 안내데스크에서 티켓과 루터 도서 및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통로를 통해 전시실에 들어서면 성서 번역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볼 수가 있지요. 성서 번역에 동참한 루터와 동료들의 모습입니다. 루터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좌우측 사람은 멜라니톤과 부게나겐이고요. 부게나겐은 라틴어 불가타 전문가죠. 유스투스 요나스도 있습니다. 그는 외경인 유디서, 바룩서, 토비서를 번역했지요. 히브리어와 아람어 전문가인 카스파르 크루시거도 있습니다. 마테우스 아우로갈루스는 히브리어와 히라버 전문가죠. 카스파르 아쿠일라와 요하네스 포르스터 역시 히브리어 전문가입니다. 게오르크 레로는 기록과 수정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 학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 작업으로 완성된 1534년판 신구약 독일어 성서입니다. 성서 구절에 대해 원어를 분석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주석을 파악한 후 전체 토론을 거쳐 루터가 최종 의미를 결정했지요. 이것은 엘리아스 후터가 만든 12개 언어로 된 신약 성서입니다. 시대에 따라 성경 출판의 부수도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좌측의 성경은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1456년 판인데요. 당시 150여 권을 출판했지요. 가운데는 1534년 판 루터 성경입니다. 5,000권을 인쇄했고요. 오른쪽은 1713년 판인데요. 모두 10,000권을 출판했습니다. 루터 박물관 옆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루터의 말이 새겨진 기념석이 있지요. 보통 17세기의 인물인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알고 있는 이 말은 사실 루터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루터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와 컨텍스트는 불분명하지요. 역으로 스피노자의 말이라는 근거 역시 전혀 없습니다. 기념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르틴 루터. 만스펠트에 있는 성 게오르크 시립교회에 가면 입구 상단에 루터를 상징하는 소년과 그 오른편에 사과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임을 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나왔지요. 루터는 즉시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루터가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니었음을 뜻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세상에 대해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주의 재림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동시에 현재에 최선을 다한다는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말하지요.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 혹은 재림의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종말 혹은 재림이 있다는 사실 자체였을 뿐이죠. 종말이 있기에 삶은 견딜만하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